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프렌즈 9기로 활동하고 있는 구해줘 에코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독후감으로 고민이 많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분들을 위한 환경도서 추천 콘텐츠! 와! 방학은 너무 좋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직 방학 숙제라는 마음의 부담이 있죠. 그래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하는 친구들, 오늘 저희의 영상을 보시고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초등학생 친구들, 세 번째, 네 번째 책은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위해 선정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책, 신원미 작가님의 하늘이 딱딱했대 라는 책입니다. 하늘을 날던 새들이 어느 날부터 자꾸만 다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유가 하늘이 딱딱하기 때문이라는데 여러분은 어떤 일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새들을 다치게 만든 딱딱한 하늘이란 것은 바로 사람들이 숲속에 세운 유리집이었어요. 유리집은 투명해서 새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고 결국 새들은 그 유리에 부딪혀 다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새들이라면 이런 딱딱한 하늘에 복수해주고 싶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건가요? 하하하하. 이 책의 새들은 저와 생각이 통했네요. 함께 딱딱한 하늘을 물리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새들은 예전에 자유롭던 하늘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죽는다고 해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새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문양이 들어간 방음판을 사용하거나 시민 모니터링단 모집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조류의 희생을 막는데 한계가 있어요. 특히 방음벽보다 일반 건축물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건축물이 아닌 민간 부문에서는 이를 강제화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새 충돌 방지를 위해 친구들, 가족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책을 만나볼까요? 두 번째 책은 신정민 작가의 돌아와 귀신고래야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귀신고래를 아시나요? 귀신고래는 귀신처럼 신출귀몰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바다 연안에서 먹이를 구하는 습성 때문에 종종 바닷가에서 미역을 캐거나 조개를 줍는 해녀와 어부를 놀라게 했다고 해요.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동해에서 가장 흔히 보이던 고래였는데 19세기, 20세기에 걸친 무차별 포획과 생태계 오염으로 지금은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울산 앞바다에서 2마리가 발견된 이후로 아직 목격된 바가 없어요. 이 책은 그 울산 앞바다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울산 앞바다는 고래의 바다라 불릴 만큼 고래가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일제강점기 무차별한 포획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귀신고래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책을 통해 귀신고래의 일생을 함께 보고 귀신고래가 왜 멸종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멸종위기 동물, 식물은 여러분의 관심이 항상 필요하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책은 박경아 작가의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 10대부터 알아야 할 환경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물건들 중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은 무엇이고 이 물건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구를 살리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어떤 물건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하하, 안 궁금하셔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스테인리스강, 종이, 공원, 자전거, 태양전지. 일단 나머지 5가지는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왜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일까요? 바로 책에 그 답이 있는데요. 각각의 물건과 관련 있는 환경 문제, 미처 몰랐던 물건의 성분과 그 유래에 얽힌 이야기, 이 물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인간과 지구가 공생하기 위한 바람직한 물건 사용법 등을 실제 일어난 사건과 다양한 연구 자료를 근거로 소개하고 있어요. 비록 소설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로 가득한 책이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벌써 마지막 책이네요. 이순희 작가의 빌 게이츠의 화장실이란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화장실의 날에 대해 아시나요? 2013년 싱가포르의 제안으로 유엔은 매년 11월 19일을 세계 화장실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도입 당시 화장실의 날은 우스운 느낌을 주기도 했지만 빌 게이츠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의 노력으로 그 심각성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75억 명 중 60%인 45억 명이 안전한 화장실이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또 8억 9,200만 명은 여전히 야외에서 배변을 하고 18억 명은 대변으로 오염됐을지 모르는 물을 여과하지 않고 식수로 쓰고 있어요. 유엔은 이런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도 말했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인구의 60%가 화장실 없이 사는 것은 지구 전체의 공중보건과 작업 환경, 영양, 교육, 경제적 생산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매년 50만 명의 아이들이 설사, 콜레라, 장티푸스로 죽어가고 있고 전 세계가 약 25조 원의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도대체 야외 배변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문제로부터 우리가 현재 흔히 이용하고 있는 수세식 화장실은 이 문제의 해결안이 될 수 있는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은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구촌이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한 필요 조건인 화장실. 과연 지구에게는 어떤 화장실이 필요할까요? 책 속에서 그 답을 찾아봐요. 여러분, 오늘의 도서 추천 어떠셨나요? 방학 숙제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추천해드린 4권의 책 모두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더 많은 환경도서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더보기란에 환경부 선정 우수도서 목록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환경을 읽어봐요.